예, 천자문 시간입니다. 오늘 천자문 시간 제 70강, 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70번째 배울 내용은요, 기회한해, 열감무정이라는 내용인데, 기회한해, 열감무정, 기자, 비단 기자죠. 이때는 이제 사람 이름 중에 기리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리개가 회복했다. 누구를? 한해, 한나라의 해제. 한고조 유방 아들이 해제거든요. 제2대왕이 해제입니다. 자, 잃어버릴 뻔했던 그 직위를 기리개의 도움에 의해서 이 해제를 다시 한나라 2대 황제로 올려줬다. 이런 뜻이 되겠고, 열감무정. 열자는 말씀 설자인데 원래 기쁠 열자죠. 왜 기쁠 열자인지 나중에 글자 풀이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부열. 부열이라는 사람은 감흥시켰다. 무정을 감흥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69강째 환공강압 제약부경, 즉 전체 뜻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환공강압, 제나라의 환공, 준추 5패 중에 첫 번째라 그랬죠. 그 첫 번째 제나라 환공은 이 관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합 주변 여러 제후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았는데, 그 바로잡아서 패자가 된 이후에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제약부경, 약한 나라를 구해주고, 부경, 위험 빠지거나 기울어지거나 나라를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도 역사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기리개라는 인물은요, 진나라, 진시황 때 진나라, 우리 주나라 다음이 진시황, 진나라가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진나라가 되잖아요. 이 진시황 시절 진나라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상산으로 피난, 즉 피해가서 업무 생활했던 4명의 상산사호, 4명의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상산사호라 그러는데 요새로 말하면 국가 원로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산사호의 첫 번째 인물이 기리개라는 사람이거든요. 기리개. 두 번째가 동원공. 세 번째가 하황공. 네 번째가 농리선생이라고 있어요. 요 4명을 우리는 상산사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상산사호가 진나라 때 아주 그 폭정에 못 이기고 언눈했던 4명의 현자들인데, 우리 보통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소나무 밑에 그 착거리는 동자 하나 있고 4명 허연, 수염이 허옇고 머리가 허연 늙은 이제 원로 노인들이 앉아서 바둑 두고 하는 그런 그림이 노송 그림 밑에 상산사호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노송 밑에, 늙은 소나무 밑에 허연 머리 4분 바둑이나 장기 두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상산사호도입니다. 자,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되죠. 한고조 유방이 씌워온 자 한나라인데, 이 유방이 그렇게 불러도 이 4사람이 언눈에서 안 나왔습니다. 즉, 이때 유방 밑에 이제 첩들이 많이 있겠죠. 후궁들이. 자, 첫 번째 부인한테, 유방 부인이 여시거든요. 여치라는 여시 부인. 이 여시한테서 난 해제가 있습니다. 해제. 뒤에 이제 해제가 되는데, 유방 다음이 두 번째 왕이 이제 해제입니다. 자, 유방이 척실, 그러니까 후궁한테서 난, 척부인이라는 후궁한테서 난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터면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즉 적자 승계가 아니고 다른 반계 승계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유방 밑에 있던 책사, 유명한 우리 잘 아는 장량이라고 있다 그죠? 장량은 자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방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시 부인이, 유방의 첫째 부인 여시 부인이 장량한테 찾아가서, 야, 이거는 좀 말리가 되겠다. 말려야겠다. 그래서 장량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이 상산사호를 찾아간다고 해요. 상산사호를 찾아가가지고 이 상산사호를 해제한테 붙여줍니다. 해제한테 붙여주고 장량하고 유방하고 이제 장량이 계책을 썼겠죠.
유방을 데리고 해제 있는 거소로 장소로 가거든요. 가서 보니 해제한테는 이런 국가 원로 상산사오하고 같이 교유하고 있는 해제를 보고는 야, 이 원로들이 해제에 붙어 있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던 척부인한테서 난 자식한테로 안 가고 해제한테로 온 것을 보고는 유방이 판단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해제가 다시 회복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한해입니다. 기회, 기리개가, 즉 상산사오가 천자문이다 보니까 네 글자로 만들다 보니까는 상산사오 중에 기리개 한 명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기하면 상산사오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 상산사오가 회복했다. 한해, 한나라 해제를 지위를 하마터면은 잃어버렸는데 다시 제2대 황제로 회복하는데 역할을 했던 상산사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감무정이란 말은요. 부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열. 자, 부열이라는 사람은 이 은나라 사람입니다. 자, 은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나라 상산사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자, 경정 이렇게 운자 때문에 시대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주발, 은탕. 은나라가 먼저고 주나라가 뒤인데 지금 주발, 주나라의 발, 은나라 탕 이렇게 바꿨듯이 유우도당 마찬가지죠. 유우, 순임금, 도당, 요임금. 그게 도당, 유우 이렇게 시대 순서가 돼야 되는데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유우도당 이렇게 뒤로 바꿔놨다 그랬습니다. 천자문에 이렇게 아분 때문에 이 시대를 바꾼 경우가 이렇게 몇 개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기해하는 이 한나라 때 이야기고 열감무정은 은나라니까 은나라가 먼저잖아요. 자, 이 은나라의 무정이라서 하면 고종이 무정입니다. 고종 이름이 무정인데 은나라의 고종 이 고종이 은나라를 다스릴 적에 21대 왕인데 이 은나라 무정이 아주 정치를 잘했다. 즉 은나라의, 즉 상나라의 전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정성세라는 말이거든요. 무정성세. 은나라인 상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무정성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잘 다스렸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정의 부인이 바로 부호라는 이 부인이 부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부호. 이 무정한테 이 호궁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마 부호는 왕비 중에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왕비인데 이 부호라는 여자가 또 장군 여자로서 장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허 즉 각골물이 출토된 그 은허에서 부호묘가 출토가 되거든요. 그 부호묘에서 나온 엄청난 크기의 청동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청동솥 이름이 사모무정입니다. 사모무정. 자, 요 부호묘에서 출토된 사모무정이라는 그 큰 사각형으로 생긴 솥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언더 들어가면은 넓은 그 발견된 출토된 그 입구에다가 사모무정 솥을 딱 세워놨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사모무정도 보고 부호묘도 보고 각 골문은 발상지니까 각 골문 돌에다가 까만 돌에다가 별도로 또 거북이 등장 말고 돌에다가 별도로 새겨가지고 또 각 골문을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한자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은허 여기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있는 게 무정 이야기고요. 열감무정. 즉 고종이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나를 도와줄 명재상감이 없겠는가 하고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 이 부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걸어가지고 전국에 부열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 그 성산는 축성공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축성공입니다. 성을 쌓는 그런 돌바위, 부암의 들에서 축성하고 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부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열이 꿈속에서 무정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감동받았다, 감흥했다 해가지고 열감, 감을 썼습니다. 열감. 부열이라는 사람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무정을, 즉 어느 나라 고종 무정을 감동시켜서 즉 그 무정을 등용해가지고 무정성세를 이룰 만큼 아주 명재상으로 어느 나라의 정성기로 잘 다스려진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열감 무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자 보시면요. 비단기 그러잖아요. 실이고 오른쪽에는 기하다 할 때 기. 특이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겠죠. 즉 무늬가 아주 좋은 비단, 제일로 좋은 비단, 아름다운 비단. 그래서 기자가 비단기, 고울기, 아름다울기 이렇게 합니다. 기이하다면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배니까는 비단이잖아요. 비단 중에서 아주 무늬가 좋은 비단, 결이 아주 아름답고 고운 비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기리개라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상산사후 중에 기리개. 회자는 회복한다 할 때 회자는요, 돌 회자거든요, 이게. 즉, 물길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빙빙 돈다. 제자리를 맴돈다. 돈다 해가지고, 돌회, 회복할 회. 이렇게 쓰이고요. 자, 그럼 한자 보겠습니다. 한자는 물수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요, 요거는 진흙근자입니다, 요거는. 진흙근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렇게 진흙근자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변형체예요. 원래 진흙근자는 이렇게 쓰는데 밑에 이렇게 터진 표시 이거는 진흙근의 변형체가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즉 한수 아니죠? 한수. 중국의 한수. 한수 한자입니다. 물 이름 한자인데 원래가. 즉 이 한수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섬서성에서 발원해가지고 뭡니까, 지류, 황하로 들어오는 그런 지류거든요. 그래서 평야 지방에 진흙이 많이 있는,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평야 지방에 있는 강. 섬서성 아죠? 섬서성. 저 중국 서쪽에 섬서성, 서안에 있는 그쪽이 바로 섬서성이거든요. 그 섬서성에서 발원해가지고 장강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일부는 황하, 일부는 장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장강으로 들어오는 이 지류 중에서 제일 큰 게 한수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이게 클 한자 되잖아요.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죠, 한강. 한강이라 이렇습니다. 서울에 한강 할 때 한자는 클 한자예요. 자, 그래서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남북으로 흐르는 물줄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은하수를 닮았다 해가지고 은하수 한자 됩니다. 은하수. 은하수를 하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한이라고도 하고 또 은한이라고 그러죠. 은자 써가지고 은한. 우리 고려시대 이종년이라는 학자 은한이 삼경인제 아직 은한이잖아요. 이때는 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클 한자. 즉 남북으로 흘러 들어오는 즉 섬서성에서 발원해가지고 장강으로 들어오는 제일 큰 강. 지류 중에서 제일 크다 해가지고 한. 이렇게 되고 이 섬서성 쪽에 또 한중 땅이라고 있습니다. 한중 땅. 이 한중 땅에 항우하고 유방이 싸울 적에 항우가 왕이 되고 나서 유방은 쫓겨가지고 한중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 되죠. 그래서 유방이 자기가 언둔하고 살았던 곳이 한중 땅이다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한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 유방이라는 사람은 건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놈 한자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놈 한자에서 유래가 됐는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치한, 괴한, 무례한 할 적에도 이 한자를 쓰거든요. 그때는 놈 한자다, 사람 한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해자 보겠습니다. 해자. 자, 해자 여기에 밑에 마음심자. 또 이런 글자도 있죠.
그죠? 오로지 전자잖아요. 자,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수레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수레바퀴처럼 생긴 손잡이가 있는 물레입니다, 물레. 요 점 찍어놓은 요거는 물레 손잡이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레전이라고 그래요. 실감는 물레, 실패 모양. 즉, 실패를 밑에 마디존에 요거는 손 모양이잖아요. 손으로 손잡이에 물레를 오로지 일정한 방향으로 돌린다 해가지고 오로지 전. 또 그것만 전담한다 해가지고 전.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시를 풀고 감는 물레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음이니까는 즉 베푸는 마음이죠. 감고 풀고 이렇게 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하는 이런 베푸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은혜롭다. 그래서 은혜 해자가 되겠죠. 자, 열자 보겠습니다. 말씀원에 자, 이거는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글자 세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요 형자부터 보시면은 입구에 글을 어진 사람 인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걸어간다는 뜻이고 위에는 입구니까 걸어가서 입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맞이가 한다 해가지고 형자거든요. 맞이형, 맏형. 자,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 구하는 말이 나눌 팔자, 하늘로 울려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쁘다는 뜻으로 기쁠 열도 되고 기쁠 태도 되죠. 기쁠 태, 기쁠 열. 우리 주역의 괴 이름에도 두 번째 괴가 이 태택 가지고 태자잖아요. 기쁠 태. 바꿀 태, 기쁠 태, 연못 태 이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만 해도 기쁘다 열도 되고 태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언까지 붙었습니다. 뜻을 더 분명히 한 거죠. 이렇게가 지금 기쁠열 또는 말씀설,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씀설, 또 유시 안 될 때는 달렐, 세, 설, 열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왜? 제일 처음 뜻은 기쁘다는 기쁠열이겠죠. 그래서 논어 제1장에도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불력 여로 할 때 이 열자를 적어놨잖아요. 기쁠열. 정말로 기쁘지 않은가? 기쁠열. 지금 여기서는 부열이라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고종 때 부함의 들녘에서 축성공, 돌로 돌탑을 쌌던 그런 축성공 부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부열이라는 사람이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무정의 꿈에, 즉 어느 나라 고종의 꿈에 나타나서 감동시켰다. 그래서 느낄 감자도 오죠. 위에 있는 거는 모두 함자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음심이고 그래서 모두가 느끼는 마음, 느낄 감. 참고로 요 위에 함자는요, 이렇게 생긴 글자는 다 대부분이 이룰 성자나 뭐 이런 거는 다 창과자가 붙으잖아요. 근데 요거 모두 함자 요거는 예외로 입구가 붙습니다. 입구만 빼버리면은 요거만 남잖아요. 지지상으로 개술 그리지만은 모양은 도끼 모양입니다. 도끼 모양. 즉, 도끼질 할 때 내는 소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하고 입구하고 합쳐서니까 함자가 그게 소리칠 함자다 이 말입니다. 원래. 소리지를 함자는 우리 고함 친다 할 적에 지금은 소리지를 함자는 앞에다 입구를 하나 더 씁니다. 소리칠 함, 고함지를 함. 그게 도끼질을 할 때나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목청껏 크게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은 괌 한다 할 때 이렇습니다. 자, 무자, 호반무라 그러죠. 호반무자는 요게 보이죠? 요게 부수거든요. 요게 끝을 지고요. 나머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주살익, 이렇게 하면은 창과. 창과에 있는 요 선을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자, 무자는 요거하고. 즉, 창을 들고 내가 지금 지키고 서 있다. 이 뜻이겠죠? 무사가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반무라 그러잖아요. 호반이란 말은 호랑이 반이다. 이 말이에요.
호반무 이렇게 합니다. 호랑이반. 이게 무사니까는 호랑이반이고, 그럼 문씨는요, 문씨는 학반이라고 그래요. 학반. 학자. 학반. 학무늬가 새겨져 있는 술을 놓은 그런 옷을 입잖아요. 무사들은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겠죠. 그래서 호반무, 즉 무사가 창을 들고 있는 무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자는 요 정자 이걸 우리 고물의 정, 못정, 앞정 할 적에 즉 위에는 일자는 둥근 모양, 밑에 오는 심어놓은 모양, 즉 앞정이나 못을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위에서 봤든지 아니면 옆에서 본 모양, 또는 굽어진 고물의 모양, 고물에 처음 들어봐요? 고물에 우리 예전에 촌에서 곡식을 끌어당기면서 햇빛에 말릴 적에 이렇게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무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고무래처럼 생겼대가지고 고무래정 또는 장정정 뭐 여러 가지로 쓰이죠. 또 값을 병정할 때는 천간정 이렇게 쓰입니다. 또는 남쪽에 있으니까는 남녘정, 또 남쪽이 밝으니까는 밝을정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70강째 기회한해 열감무정, 즉 원나라 고종 이야기, 그 다음에 상산사호, 지나라 때 상산사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약간 설명이 길어졌는데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회한해, 즉 상산사호들이 기리개, 동운공, 하황공, 농리선생 이런 상산사호들이 장량의 계책에 의해서 불러들여가지고 하마터면은 이 황제 자리를 잃을 뻔했던 유방의 아들 해제한테 다시 물려줘서 해제 자리를, 왕위 자리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은나라로 갑니다. 은나라 고종 때 무정이라는 고종이 자기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나라를 다스리는 명재상을 오매불망 생각하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초상을 그려가지고 찾아보니 그 사람이 저 부암의 들녘에서 성을 찾고 있던 돌축성공 부열이라는 사람하고 일치가 되더라. 그래서 그 부열을 등용해가지고 나라를 멋지게 무정성세를 이룰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래서 이거는 부열이 무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감동시켰다, 감흥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0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